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경 5천조 원의 GDP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기록 중인 미국과 아주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IMF 그리고 월드뱅크 연차 총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홍남기 부총리가 참여하여 미국의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을 하게 되죠. 홍 부총리와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4월과 6월에 워싱턴 DC와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양자 회담을 가졌고 이번이 세 번째죠. 세 번 만에 한국과 미국이 놀라운 수준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지금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먼저 지난 영상들에서 제가 한국이 이렇게 외교를 잘하고 있다는 영상들을 게재하였을 때 한국이 해외 국가들로부터 얻어낸 것들만 영상에 담고 반대로 한국이 해외 국가들에게 내어준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한국이 미국을 위해 바꿔준 부분을 먼저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주기를 단축하였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면 한국 정부가 원달러 환율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6개월에 한 번씩 공개했던 이 내역들의 공개 주기를 3개월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아시다시피 매달 60조 원이 넘는 무역 적자를 기록 중이고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70조 원이 넘는 적자를 한 달 만에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적자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의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미국에 많이 팔아먹으려 하지 말라고 떼를 쓰고 있죠.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을 위해 바꿔준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자, 이거 하나 내주고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얼마나 얻어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바로 자동차 관세입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수입 자동차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한국산 자동차를 이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니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 이 정도는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일본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통해서 8조 4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일본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고 미국산 가축용 옥수수 270만 톤을 일본의 민간 기업들이 사줄 것이라고까지 얘기했었죠. 이렇게까지 미국에 퍼다주고 얻은 것은 무역협상을 이끈 미국 무역대표부의 발언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를 논의하고 싶은 것은 일본의 야심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서 관세를 최대 25%로 인상하는 것이 미국의 의도는 아니지만 계속 협상할 것. 이 답변과 무누신 재무장관이 한국에 준 답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입장에서도 대박이지만 오히려 미국이 한국이라는 대박버스에 승차한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건 몰라도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잘 맡습니다. 돈이 될 만한 큰 규모의 사업이라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정밀하게 찾아내고 있는데요. 그 기회를 한국에서 찾은 것입니다. 바로 한미 인프라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인데 중남미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 등으로 한미 기업들의 공동 진출을 촉진하고 제도적 금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협력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중미 5개국과 강도 높은 FTA를 체결하였고 얼마 전에는 동남아 1위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FTA보다 높은 수준의 협력인 세파를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체결하는 등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빠른 속도로 확장해 나가고 있죠. 이 정보들을 기가 막히게 캐치하여 아세안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을 한국과 재빨리 함께하자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단순히 업무 협약만 얻어낸 것이 아니죠. 홍 부총리와 무누신 미국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실무진들이 회의를 갖고 실제 공동사업단을 구성하자는 논의까지 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인도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여 대한민국 번영의 핵심축이 되는 신남방 정책에 미국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대박이죠.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중국, 인도, 동남아 등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유독 미국과 미국 기업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에서 최근 고속성장하며 대세 중에 대세로 꼽히고 있는 한국과 힘을 합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환호할 일이죠. 이 지역에서 미국에 반대되는 세력, 이를 수정주의 세력이라 하는데 대표적인 미국의 수정주의 세력이 중국이죠. 동남아에서 삼성을 제외하면 중국 기업들이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IMF에 대항하여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는 것을 만들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국과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아쉬운 쪽은 미국입니다. 여기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인프라 시장 투자 확대를 위해 한국과 협력을 시작하게 되고 글로벌 인프라 시장을 함께 손잡고 공략하기 위해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까지 얻어냈습니다. 일본의 퍼주기 외교와는 제대로 레벨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진정한 윈윈 외교의 정석을 보여준 것으로 그 누구보다도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이 소식을 들으면 가장 배아파하겠네요.